기후위기와 극단적인 갈등, 혐오와 파괴, 미래에 대한 낙관보다는 비관이 점점 더 짙어지는 시대. 무너지는 세계를 구하는 법, SF 소설이 그 답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목요일 2부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을 출간한 강양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 전문 기자로, 팟캐스트 YG와 JYP의 책걸상의 진행자로, 책을 쓰고 기획하는 작가로도 친숙한 분입니다. 강양구 기자님 북카페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양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북카페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제가 그 스케줄러를 살펴보니까 네. 2021년에 출연한 적이 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작가님도 제가 지금 4년 만에 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책을 또 워낙 내시고 책 기획하신 것들도 너무 재밌고 이래가지고. 아, 저야말로 그 작가님께서 내신 네. 그 귀여운 강아지가 등장하는 그 부유한 네. 오만한 강아지가 나오는 네. 네, 소설을 네,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반갑습니다. 가지고 오신 책이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인데 엄청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는 너무 애절한 눈빛으로 네. 쳐다보셔서. 왜냐면 네. 저는 독자님들께서 네. 그런 반응 보여주실 때 제일 좋더라고요. 어떤 반응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작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글을 써서 책을 내고 나면 항상 이 책이 독자한테 제대로 가 닿을까? 맞아요. 네, 이런 좀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권의 책을 냈지만 책을 낼 때마다 항상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네. 이번 책도 제가 4년 만에 내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내는 단독 저서다 보니까 책을 내고 나서도 계속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책에 담고 싶은 마음을 좀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네, 기쁩니다. 거기에 아직까지는을 붙이신 게 너무 또 네, 재밌게 항상 느껴지네요. 어쩔 줄 모르니까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1부부터 막 목 빼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 정말 네. 반갑습니다. 박주영님이 강양구 기자님 반가워요. 유튜브 가서 예습하고 왔어요. 네. 예습까지.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문소라님, 강양구 기자님이 북카페에 나오신다니 너무 반갑네요. 기자님은 저를 모르실 테지만 저 혼자 느끼는 내적 친밀감이 있거든요. 문설아님 오늘부터 저랑 1일. 아, 1일 저도 됐어요. 친밀감. 네. 와, 좋습니다. 기억해 주시는 거죠? 우리 네. 문소라님. 그리고 정경희님, 강양구 기자님 반갑습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인사 정춘경님도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 이잖아요. 오늘 책이. 네. 망가졌다는 단어가 왜 이리 공감이 되는지 시대와 어울리는 제목이네요.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책 어떻게 가다울까 이게 항상 책 낼 때마다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번 책은 특히 더 할 것 같은 게 준비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생각하신 시점은 이 책을 처음 생각한 건 2009년 여름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요. 2009년 여름에 그 국내 번역본 제목으로는 닐 포스터먼이라고 하는 미디어 네. 비평가가 1985년에 펴낸 죽도록 즐기기라는 네. 책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 그 죽도록 즐기기는 그 20세기 초중반에 나왔던 이제 뭐 영문학의 고전이죠. 올더 석슬리의 멋진 신세계. 네. 그리고 조지 오웰의 1984. 이 두 책을 놓고서 그 책이 나온 시점이 1985년이잖아요. 네. 과연 조지 오웰의 전망이 옳았는지, 오. 올더 석슬리의 전망이 옳았는지를 네. 이제 닐 포스터먼이 한번 따져본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맞아. 올더 석슬리의 멋진 신세계나 조지 오웰의 1984 모두 멋진 SF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 SF가 예측한 미래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SF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SF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런 SF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SF의 설정을 소재 삼아서 네. 지금 제가 좀 시대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책을 한 권 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는 SF를 읽을 때 메모도 하고
그리고 아. 글도 한 번씩 써보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일들을 거의 한 10 몇 년 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와, 너무 그래서 이제 놀라워요. 꽤 많은 글들이 쌓였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18편의 글을 요즘 시점에 맞는 글들만 좀 추려가지고 네. 모아서 낸 책이 네, 이번에 펴낸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입니다. 그러면은 그 2009년 8월 그 시점에는 이 책을 이렇게 10년 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묶어내게 되리라 이런 정도까지도 좀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요, 사실 책이 나올 수 있을까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 저만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였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15년 가까이 흘러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체화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부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SF 세계가 흥미롭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다 혹은 나는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삶과 연결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너무 좋은 가이드북 같은 거예요. 이 책이. 네, 제가 딱 의도했던 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의도했던 거였었는데 이제 한 가지는 그 여전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SF랑 안 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SF는 그 어린이나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하게는 그리고 허무맹랑한 상상력이 구현되는 네. 책이라서 당장의 세계를 해석하고 사색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책.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편에 꽤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대로 굉장히 좁은 의미의 SF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SF 영화라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과학 기술이 항상 전면에 등장해야 되고 네.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네. 되고 그리고 미래 사회를 낙관적이든 부정적이든 예측하는 그런 데만 쓸모가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SF는 지금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소설이라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 이제 오랫동안 제가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가 과학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인데 딱 그걸 소설적인 상상력으로 구현하는 게 SF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 SF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런 식으로 강량구 방식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2권도 나오는 거죠? 저는 다 읽었으니까 그 다음 권을 또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작가님 포함해서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네. 너무너무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면 그러면 2권이 나올 네, 수도 그러면 있다. 2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춘경님, 지금 아까 망가졌다는 단어 공감된다고 하셨었고, 6270 쓰신 카페인님 질문 주셨는데, SF 세계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강양구 기자님 책을 읽으며 SF를 통해 어떻게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단서를 발견하려는 의도가 물씬 읽혔어요. 복잡해진 세계를 이해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더불어 책에 나온 여러 작품들 꼭 찾아 읽어야지 마음먹게 됐습니다. 네. 이미 읽으셨어요, 지금. 네. 그 6270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제목이 망가진이라는 네. 단어를 사용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망가지면 고쳤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네요. 망가지면.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무슨 파멸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세상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그걸 저는 망가진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는지에 따라서 네. 더 망가져서 완전히 가망 없어지기 전에 가망 없어지는 네, 네, 고쳐서 쓸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걸 좀 제목부터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민정님은 최애 책이 조지 오웰의 책인데 1984가 SF 소설이라니 전 SF 좋아하는 사람이었네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SF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네요. 이 범위를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지시면서 오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골라오셨습니다. 선곡하는 건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오랜만에 EBS 북카페에 무슨 음악을 틀었는지도 좀 살펴봤어요. 와. 네, 왜냐하면 너무 좀
격에 안 맞는 그런 네. 음악을 틀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막 또 맥락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좀 머리를 쓴 다음에 네. 세 곡과 후보곡 한 곡을 골라왔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곡은 어떤 첫 건가요? 번째 곡은 이제 아무래도 SF니까 좀 네.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곡을 골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지구에서 가장 멀리까지 간 노래들이 있어요. 아, 그 보이저호에 맞아요. 수록된. 알고 계시네요. 그 네. 1977년에 그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발사가 음. 되었는데 그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에 당시에 칼 세이건 등이 네. 선곡을 해서 전 세계 곳곳에 이제 음악들을 여러 곡 그 LP판에 담은 다음에 네.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 실어가지고 보낸 곡 중에서 아마도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척베리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조니 비 굿이라고 네. 하는 곡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곡을 첫 곡으로 골라왔습니다. 거기에 수록된 곡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고르신 이유는 뭐예요? 약간 시작은 좀 약간 흥겨운 곡으로 해보고 싶어서요. 네.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네, 지금 네. 고려해서 골라오신 곡입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윤고원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봐요. 오늘 지금 북트리거에서 펴낸 책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을 쓴 강양구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카페인분들 지금 SF를 이렇게 사연에 넣어가지고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9908 쓰신 카페인님. 여기 SF 장르 힘들어하는 1인 있어요. 부끄러워요. 강양구 작가님 책 읽으면 저도 SF랑 친해질 수 있을까요? 네,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SF를 모아놓았거든요. 오. 그래서 18권 중에서 네. 한두 권은 꼭 걸리실 거예요. 이건 한번 읽어봐야겠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친해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권의 책에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호기심이 가는 한두 권을 발견한다는 것도 엄청난 경험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두 권 이상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다행입니다. 네. 읽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고 여기에 그럼 어떤 그 18편 어떻게 잡을지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항상 그 제가 북 콘서트를 몇 번 하면은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일단은 그 SF 소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너무 애정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 소설은 꼭 이런 책을 넣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끼워서 넣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소설들이 있었어요. 알리고 싶은. 네, 예를 들자면 뭐 일부 1장의 킴 스탠리 로빈슨의 쌀과 소금의 시대 같은 작품이라든지 일부 3장의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의 스테이션 11 네. 같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옥타비아 버틀러의 킨 같은 작품 이런 작품들은 작품 자체가 너무나 저한테 임팩트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더 네.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작품이라서 이 작품은 꼭 넣어서 이 작품을 가지고 좀 나만의 해석을 덧붙여서 책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네. 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장 마지막에 실린 그 무라타 사야카의 소멸세계를 가지고 네. 인공자궁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공자궁이 등장하면 과연 여성은 행복해질 것인가? 네. 혹은 그렇게 출산이 바뀌면 우리의 삶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주제들을 네. 일단 에세이를 써놨어요. 근데 이제 그 에세이랑 딱 맞춤한 소설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게 인공자궁하면 멋진 신세계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정작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딱 맞춤한 소설을 찾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을 갖다 붙여봤다가 혹은 다른 소설을 갖다 붙여봤다가 그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하다가 마지막에 편집자 선생님께서 찾아주셨어요. 기자님 무라타 사야카의 소멸세계도 네. 인공자궁이 소재던데 한번 읽어보셨어요? 아니 저 안 읽어봤는데 그쵸.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했더니 그나마 후보로 올라왔던 여러 소설들 중에서는 네.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맞닿아 있어서 이제 그 소설을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18편 여기 실린 소설 중에서 제가 제일 재미없게 읽은 네. SF 소설은 안타깝지만 그 무라타 사야카의 소멸세계예요.
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출발점은 다르지만 아무튼 이 책에서 많이 만났는데 지금 언급하신 그 스테이션 11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 이 작품은 제가 읽으면서 이 왜 여기 구성 자체가 그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제목이 나오고 그 내용이 딱 나온 다음에 그 챕터가 끝날 때의 작가 소개랑 작품 정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방식이라 제가 스테이션 11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체크를 막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읽어야 되겠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도 많아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서 뒤에 가서 조금 자세히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제 한 페이지 돼 있는 걸 읽는데 내가 읽었던 작가잖아. 우리 북카페에서도 고요의 바다에서를 낭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품 쓴 작가였구나 하면서 더 돌아보게 되고 약간 기억하게 된 면이 있었어요. 그 평소에 문학 작품 읽기를 좋아하셨던 그 청취자분이라면 네. 제 책을 만약에 읽는다 그러면은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의 스테이션 11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번. 네, 스테이션 11. 그 스테이션 11 편은 제가 혹시 오타했는지 보려고 네. 다시 한번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 글을 읽고 울었어요. 근데 왜 우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제가 써놓은 표현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운 게 아니라 그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게 아니고 네. 그 제가 중간중간에 스테이션 11의 몇몇 장면들을 인용을 해놨는데 맞아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는 게 생각이 나가 책을 읽다가 느꼈던 그 감정이 생각나가지고 네. 약간 눈물 몇 방울이 또로록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지금 공항이 문명 박물관이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감으로 이게 2015년에 나온 소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동유럽에서 시작한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인류 문명이 파괴되고 나서 그 생존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인데 그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축은 그 생존자들의 마을을 찾아다니는 유랑극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랑극단이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연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자체가 너무나 낭만적이면서도 지금 뭔가 세계가 처연하잖아요. 망해서 네. 뭐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오만 사람들이 그 독감 사태 때 좀 오지로 피해 보려고 이제 공항을 찾았는데 네.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항에 그대로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정착한 사람들 중에는 언어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지고 온 소지품들 같은 것들도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항이 언어 박물관 네. 그리고 또 각자의 소지품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문명이 있었던 때를 기억하는 박물관이 되는 장면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망해도 그쵸. 계속 이 예술을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또 연결을 지어서 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망한 세상에서 그 유랑극단이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면서 연극을 한다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나 좀 곱씹어봐야 되는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자, 6413 쓰시는 카페인님, 책걸상, 지금 하고 계신 팟캐스트, 독지가이자 카페인입니다. 와, 이 두 정신을 다 갖고 계십니다, 지금. 네. 책걸상 독지가이자 카페인이신 6413 쓰시는 분. 책걸상에서 스테이션 11 몇 년 전부터 추천해 주셨는데, 강양구 작가님 책 읽고 이번 기회에 드디어 읽었습니다. 슬프고 아름다운 재난 소설이었어요. 가뭄이라는 재난을 겪고 있는 강릉에서 이 시기에 읽노라니 기분 묘해지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책 감사드려요.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박정욱 님도 SF 책만 거의 사 모으고 있어서 그런지 강양구 작가님 책 꼭 읽어보고 싶네요. 장바구니 다물어 갑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제목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 한데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악 듣는 사이에 북카페 에디션 어떻게 만들지도 또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뭘로 들어볼까요? 두 번째 곡은 제가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듣는 곡이에요. 네, 그 뮤즈라고 하는 그룹의 업라이징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여기 가사에 그 They will not control us라고 하는 그 반복구가 있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통제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소설에서 담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미래가 정해진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나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있고 나는 그 부속품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감 같은 것들을 네. 많이들 느끼고 이제 그러면서 그게 또 세상이 망가진 것 같은 이제 느낌을 우리한테 주는데 이 노래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책에서 여러 작품이나 혹은 들어가는 걸 나오는 네. 걸로 강조를 하고 했었고 그래서 이 노래 좀 어울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받을 때 듣는 곡이라면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 어찌 보면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SF 문학이 말하는 그 낙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에너지가 뭔지를 또 건드리는 선곡 같기도 해요. 네. 예, 얘기하다 보면 뭉클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 강양구 작가님입니다.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 눈을 품고 오셨고요. 지금 음악에 대한 반응들이요. 박주영님 작가님의 선곡은 인문학적이고 깊이가 있는 듯요 하셨고 방향숙님은 SF적 선곡 탁월하심요. 노래가 좋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지금 선곡에 대한 반응도 막 있고요. 네. 책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신수아님 망가지다가 가망 없다로 가지 않기를 가망 자리만 위치를 바꿔보면 좋아지네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책 북카페 에디션으로 오늘 어떻게 만들지도 살짝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보통 그림을 그리신다면서요. 네. 그런데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네. 그리고 글씨도 악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글씨를 쓰면 그 글씨를 쓴 게 약간 그림같이 보이실 것 같아서 네. 이 말에 제가 설득이 됐습니다. 네. 글씨를 쓰면 그것이 그림 같아진다. 괜찮은데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특별한 문구를 오늘만 탄생하는 문구를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그러니까 강양구 기자님의 이 북카페 에디션 오늘은 글씨 에디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딱 이제 펼쳐보면 맨 처음에 소개된 작품이 쌀과 소금의 시대입니다. 아까 언급도 살짝 하셨죠. 네. 이 작품은 너무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규모 자체가 세계사를 뒤흔들 정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선 딱 그래가지고 흥미가 더 커졌어요. 그 소개한 SF 소설 18편 중에서 네. 제일 두꺼운 소설이에요. 두꺼워야 할 것 같아요. 네, 두꺼울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설정 자체가 그 14세기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네. 이제 서유럽 인구의 한 60% 정도가 사망을 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작가는 그 상상력을 좀 밀어붙여 본 거예요. 네. 그래서 60%가 사망한 게 아니라 98%가 사망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래서 14세기에 세계사에서 서유럽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킴 스탠리 로빈슨이란 작가가 서유럽이 14세기에 사라진 이후에 세계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를 상상력으로 그려보는데 그게 그냥 무슨 역사책처럼 소설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각각의 독특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끊임없이 시대마다 윤회를 해요. 와. 다시 태어나요. 네. 때로는 연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왕과 신하가 되기도 하고 네. 때로는 전쟁의 전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때로는 절친한 친구 때로는 적 네. 그런 식으로 장면마다 바꿔가면서 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서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서양이 사라진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작가가 그려보는 거죠. 그 과정이 이 책에 이제 조금 나와 있는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엄청나게 중국이 맞아요. 좀 중심을 잡고. 예를 들어서 서유럽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네. 중국이 신대륙을 그쵸. 발견을 하고 과학혁명은
인도 남부에서 과학혁명, 산업혁명은 인도 남부에서 네. 과학혁명은 중앙아시아에서 그리고 최초의 페미니즘과 최초의 사회주의는 중국 서부 변두리 지역의 간수성에서 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설정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작가가 뿌려놓은 그 팁들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킴 스탠리 로빈슨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SF 작가는 아닌데 네. 미국 작가들 중에서는 SF 작가들의 구루, 구루. 네, 정도로 구루까지? 대접을 받는 네, 그런 작가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책이 나왔는데도 인기가 그다지 없어서 네. 절판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다행히 이 킴 스탠리 로빈슨이 최근에 가장 천착하고 있는 주제가 기후위기거든요. 네. 그리고 2020년대 초에 기후위기에 대한 미래부로 번역될 만한 소설을 펴냈어요. 근데 그게 판권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번역 중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네. 킴 스탠리 로빈슨의 미래부라고 하는 기후위기를 다룬 SF를 여기 청취자분들로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쌀과 소금의 시대도 다시 또 나올 맞아요. 수도 있겠네요. 그게 좀 화제가 된다면. 그렇죠. 네. 왜 인기가 없었을까? 그런데 한국인이라면 더 막 몰입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설들도 있었습니다. 블랙아웃 이런 작품들 전기와 수도가 다 이게 시스템이 딱 멈췄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여기 보면은 책에다가 뭐 한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쓰셨는데 전기가 끊기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그 두세 페이지를 읽는데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원래 뭐 과학기술이나 환경이나 보건의료 같은 분야들을 취재해온 과학 전문 기자였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기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쵸. 일이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네. 생각해 보게 되는데 뭐 안타깝지만 지금 그 동해안의 강릉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강릉 시민들이 고생을 하신다라는 맞아요. 청취자분의 사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수돗물이 끊기면 사실은 우리 문명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마크 엘스베르크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전기가 끊겼을 때 생기는 일을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형상화를 했고 그리고 닐 셔스터먼이라고 하는 영 어덜트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네. 작가가 드라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수돗물 공급이 갑자기 끊겼을 때 문명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 어떤 그쵸. 일이 생기는지를 소설로 형상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공들여서 취재한 다음에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설 상황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면 네. 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가능하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그 소설적인 상황들을 좀 이렇게 차용해서 네. 제가 과학적인 설명들을 좀 덧붙여가지고 2장에 걸쳐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얘기하신 이 드라이라고 하는 소설에는 워터 좀비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워터 좀비. 왜냐하면 물이 끊기니까 사람들이 막 그 좀비라는 게 막 생각 없이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를 뜯어 먹으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네. 그 소설 속에서 한 일주일 정도 물이 끊기면 그냥 문명이 붕괴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물만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고 그걸 이제 소설 안에서는 워터 좀비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첫 문장도 강렬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도꼭지가 말라버린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지도 몰라. 대통령이 암살된 순간을 기억하듯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딱 이렇게 몰입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구성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보면 이렇게 SF 소설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작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맨 뒤에 가면 함께 읽기라고 해서 각 이제 그 주제별로 이 18권과 이어서 더 어떻게 이 독서를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적어두셨는데 이를테면 거기에다가는 보면 뭐 보틀마니아라든지 물이 몰려온다 이런 책들을 네. 같이 또 이 물 문제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밝혀두셨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건 일부고 되게 네. 많이. 그게 이제 제가 책을 쓸 때 좀 유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주제 파악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제파. 주제 파악을 하자. 왜냐하면 저는 그런 책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가
취재하고 공부한 거 책에다가 다 쓰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책들은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의 분들이 읽을 테고 그러면 자기 관심사에 맞게끔 책에서 좀 뽑아 가시도록 네. 제공하는 것도 아. 작가나 혹은 책을 만드는 편집자 출판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한 장을 쓸 때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했지만 네. 그걸 다 쏟아넣기보다는 제가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을 본문에다가 놓고 네. 그다음에 공부했던 흔적들을 뒤에다가 덧붙여서 혹시 더 공부하고 싶거나 독자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네. 좀 톱파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런 책들을 한번 읽고서 따라와 보세요. 라고 제가 이제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약간 심화편 같은 거네요. 심화편 뒤에 같은 붙은 거네요. 게. 그래서 작가님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거의 뒤에 있는 함께 읽기도 그냥 책 한 권 분량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그쵸.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욕심은 내지 않고 그 키워드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이런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 네. 저는 이런 포인트들을 이 책에서 얻었습니다라는 정도까지만 독자들한테 전했죠. 저는 이 드라이의 그 함께 읽기 부분에서 그 생수에 대한 얘기가 너무 흥미롭게 네, 느껴져서 보틀만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따로 적어두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블랙아웃 얘기할 때는 이제 그걸 한국에 적용했을 때 이제 우석훈 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님께서 당인이라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네, 소설을 소설로 네. 한국의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일을 또 자기 상상력을 넣어가지고 써신 그 소설 루포르타주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마지막 노래는 들으시고 조금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국내 가수 중에 카더가든이라는 가수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의 노래 중에서 제가 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고른 이유는 저는 그 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듣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들리는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약간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포기하지 말자. 네. 약간 이렇게 들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혼자서는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이 카더가든의 나무라고 하는 노래랑도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곡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북카페 초대석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 눈을 품고 오신 과학 전문 기자이자 작가시죠. 강양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존 윈덤의 초키 이것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 초키도 지금 절판이라서 왜 이렇게 절판인 책이 많을까요? 네, 도서관에서만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SF 독자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쌀과 소금 시대라던가 초키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키도 너무 매력적인 작품이거든요. 매력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UFO라던가 외계인이라던가 이런 대상들을 생각을 할 때 이제 얼마나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 왔는지를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었고 그걸 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독자한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 읽는 독자들이라면 UFO가 나왔다라는 걸 뉴스를 보면서 저건 외계인이 타고 온 거 아닐 텐데 그리고 왜 자꾸 사람들은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할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뭔가를 타고 올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네, 이런 생각들을 좀 그리고 왜 항상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끔 만들고 싶어서 그 초키라고 하는 소설을 선정을 했고 그 초키라고 하는 소설도 이런 책을 내면은 꼭 써야겠다.
예, 생각하셨던.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제 고전 SF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계 생명체를 딱 만약에 그려보라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릴 때는 이제 그 아무래도 영상이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에서 영향받은 게 되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이랑 좀 달라야 되는데 네. 뭐 팔다리는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소통은 음성으로 하고 음, 마치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나듯이 이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대체로는 지구의 적의를 가지고 어, 심지어는 뭐 인류를 먹기 위해서 네. 뭐 이렇게 오는다는 설정이 많았는데, 그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만약에 외계 지적 생명체 중에서 음, 지구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하려고 하는 생명체,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네. 그들은 지구보다 훨씬 더 고도의 문명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왜냐하면 굉장히 먼 거리를 가로질러서 그렇죠. 지구에까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 그들 사이에 아웅다웅하고 티격태격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네.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여야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사실 인류의 1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를 지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기후위기가 됐든 전쟁이 됐든 혹은 다른 재앙이 됐든. 근데 그것들이 다 지금 인류가 우리 안의 욕망이라든가 우리 안의 갈등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일일 테니까. 아, 네,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좀 이렇게 갈무리 해가지고 이 초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그 구성의 어떤 묘미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초키 얘기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본문 안에서 우주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시면서 우주생물학 연구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또 이제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것이다 하면서 이게 예를 쭉 이어가시는 문어 얘기까지. 맞아요. 문어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흐름에 그냥 이게 별로 경계점이 없이 그냥 훅 빠져들어서 순식간에 되게 많은 이야기를 통과하게 네. 만드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간중간에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했어요. 네. 그 우주생물학 의사소통에서 사례를 뭘로 들까? 음. 문어가 네. 실제로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음. 우리가 앞으로 조우하게 될 외계인과 가장 비슷한 생명체일 수도 있다. 왜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네. 제가 써드렸죠. 그리고 영화 언급까지 하시면서 네, 나의 문어 선생님 맞아요. 얘기하시면서 영화 보면 다만 이제 더 이상 이제 문어를 못 먹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쓰시는데 흥미로웠습니다. 문어 8개의 팔을 갖고 있어, 다리를 갖고 있어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8개의 뇌 맞아요. 8개. 로 네. 해석될 수도 있는 그리고 거. 문어가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의 숫자가 개가 가지고 있는 숫자랑 비슷해요. 그래서 문어의 지능이 개의 지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뛰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예측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책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무튼 그쪽에 더 많은 다른 책과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진짜 뭐 기후재앙, 갈등, 또 팬데믹, 또 AI 얘기도 있죠. 또 장강명 작가의 작품, 우리도 운전 잘합니다. 이건 마지막 그 한마디, 그 책의 끝에 마지막 한마디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네. 저희도 운전 잘하는 거. 그 장강문 작가님께서 그게 잡지에 3번에 걸쳐가지고 발표된 중편인데 네. 지금 장편으로 개작하는 일을 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똑같은 제목의 장편 소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운전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궁금증 품으시면서 그다음 장편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카페에서 또 장강명 작가의 이 책에도 언급하셨던 재수사도 가지고 초대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쭉 따라 읽으시는 또 그 묘미도 느끼실 거예요. 익숙한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이 SF 읽는 맛을 많이 부추기는 정말 많이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어떤 독자께서 책을 읽고서 후기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SF를 재미로만 읽었는데 본인은 네. 그 재미로만 읽은 SF에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다니라는 걸 이 책을 읽고서 알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SF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 책을 읽고서 읽어보고 싶은 SF가 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서점의 서가에서 SF를 기웃기웃대기 시작했다고. 네. 제가 딱 그 이 책을 쓴 우도거든요.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뭐 제가 들어가는 말 나가는 말에도 썼지만은 그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을 좀 많은 분들이 자극을 받고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욕심을 냈습니다. 네, 아마 책 읽으시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될 겁니다. 오늘 끝곡은 끝곡도 그 후보곡으로 준비하셨다는 그 곡으로 저희가 띄워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그 보이저 1호와 2호에 이제 실린 여러 곡들 중에서 네. 그 오페라 아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오페라 아리아라서 가져왔는데 이게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의 아리아라고 네. 하는 곡을 이제 제가 이건 혹시 시간이 되면 남으면 저희가 이거 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미 버전으로 띄워드릴 거고요. 기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책도 기다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시고요. 잠깐만요. 카페인 분들 우리 카페인 선물 받으실 분들 9908 그리고 5086 박정옥 이렇게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